안녕하세요. 달리는 개미입니다. 오늘은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록하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변화하기 위해서 적어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기록을 해본 결과 실제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직장인 자기계발 아니면은 자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고 있는 구글 시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면은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이겠네요. 2017년도 10월 2일부터 기록을 시작했고요. 10월달 정도에 때 아닌 슬럼프를 겪게 됐습니다. 무기력한 감정을 많이 느꼈고 매일 와이프한테 되게 무기력하다, 나 어떡하냐고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기력함에서 이제 헤어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다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기상시간이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한 기분에 대한 정도, 그리고 자신감과 의욕, 이 네 가지만 먼저 쓰면서 매일매일 측정을 했습니다. 기상시간과 기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성공한 CEO들도 맨날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가 끝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 가기 전에 새벽에 막 운동도 하고 싶었고, 독서도 회사 가기 전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 일어나는지 한번 적어서 측정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기상시간이라는 항목을 만들었고, 기분이라는 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느꼈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정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되게 설레이고 궁금하고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는 하루가 너무 아쉬웠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되게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한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회사 가기 싫고. 그래서 이 기분을 측정을 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되게 상쾌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수치화해서 기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 자신감이나 의욕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숫자를 적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의욕은 제로잖아요. 이때 진짜 무기력함을 크게 느꼈고 굉장히 큰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적기 시작했고요. 8시에 일어나면 회사를 가기 위해서 바쁘게 막 준비해서 회사 가고, 가끔은 막 지각도 하고 너무 싫더라고 이런 삶들이. 그렇게 제가 맨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기 시작하다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보고 저만의 프로젝트를 갖고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매일 1일 1블로그를 쓰기로 했고요. 다양한 소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기, 회사에서에 대한 업무 아니면은 저의 자기계발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었고, 이때 직장인 투잡으로 했었던 쇼핑몰 블로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쓰기 시작했고 계속 쭉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담배는 계속 피고 있었습니다. 이 담배가 일반 연초는 아니고 저도 끊으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와이프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전자담배로 바꿨었고요. 전자담배를 매일 피고 있었고 거의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도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끊는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가끔씩은 집에다가 담배를 사놓진 않았는데 밖에다 몰래 숨겨놓고 와이프 몰래 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늦게 일어나고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글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가면서 제가 하루에 독서를 몇 페이지 했는지 적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읽는 건 아니었어요. 12월 달까지 와도 딱히 기상시간이 빨라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신 기분은 좀 올라왔었고 매일매일 글을 썼고, 못 쓴 날엔 다음 날이나 전날에 2개씩 쓰면서 마쳤습니다. 대전에 고향집을 가더라도 노트북을 꼭 가져가서 주말에 놀러 가면 카페에 가서라도 글을 계속 썼고요. 독서도 매일 하기 위해서 5페이지, 10페이지라도 꼬박꼬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11월 9일부터 제가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하는데, 이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번은 6개월 정도 끊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담배를 최근에 끊었을 때 실패했던 이유가 엄청 살이 찌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좀 살이 덜 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담배는 결국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담배 피는 습관, 담배가 피고 싶을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하자. 그래서 하루에 100개 이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실제로 1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11월도 지나가고 18년도 1월 이때도 일어나는 시간은 한 8시 정도였고, 글은 이때까지도 매일 썼었고, 팔굽혀펴기도 계속 시작했고, 윗몸 일으키기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빨리 넘어가 보면은 3월 달에 가면은 기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되게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일찍 일어나려는 시도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독서는 조금씩 하고 있고, 이때는 글쓰기 프로젝트가 100일 동안 끝나서 하지 않고 있었고, 팔굽혀펴기는 매일 80개에서 100개, 60개 이렇게 하면서 턱걸이와 윗몸 일으키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제가 통증이 심한데 어깨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깨 통증에 대한 수치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외식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매일 비타민을 먹는지도 이때부터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대되는 하루라는 기분을 많이 받았었고, 그게 제가 봤을 때 팔굽혀펴기를 매일 했던 것과 좀 연관성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담배는 여전히 잘 끊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5월부터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했는데 정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중독이 돼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하고 보면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많게는 7시간까지 매일 배틀그라운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6월, 7월, 8월 쭉 내려서 현재 4월 18일 목요일까지 매일매일 적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글쓰기 같은 경우는 6일날 하고 17일날 거의 10일 동안 못했다가 쓰게 되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7일날 했다가 이것도 한 10일 정도 못했네요. 그리고 최근에 독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하루에 한 20페이지 정도 읽고 있고, 재활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신감과 의욕 같은 경우도 제가 100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좀 겸손해지자는 마음에서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수치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집안일을 추가했는데, 집안일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저랑 와이프랑 거의 반반씩 해야 되고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설거지, 빨래, 아니면 청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몇 개를 했는지 매일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도와줬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네요. 빨리 집안일 하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기록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그런 그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 일을 못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실제로 제가 그 일들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서 뒤로 보낸 시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숫자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점은 월별 기록으로 통계를 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기상 시간이라든지 수면 이런 게 월 평균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구글 시트에서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들만 몇 개 뽑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상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기록을 통해서 이 새벽에 기상해서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독서 그 시간에 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한 지 한 10개월 정도를 지나서야 일찍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7년도 10월에 시작했는데 안정적으로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9월, 10월 이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7월에 한번 성공을 했었는데 배그하고 이러느라고 다시 또 늦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어떤 모임에 나가서 일찍 일어나는 방법을 좀 배웠고, 그걸 실천해 보니까 이 9월부터는 7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10월부터는 평균 6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5시 반 정도 평균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늦게 일어나면 6시, 빨리 일어나면 한 4시 정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보면은 이 앞에 부분은 수면 시간을 측정하지 못했고, 이때부터 측정하게 된 거는 제가 밑밴드를 사용하면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수면에 대한 시간, 기상 시간, 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 줍니다. 일일이 기억해서 쓸 필요가 없이 밑밴드 어플이랑 연동되는 것을 확인해서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실제로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잠을 자면 된다고 보고요. 기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겸손하게 살자는 마인드로 50점 만점으로 줄여서 기분을 기록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 되게 설레이기도 하고요. 회사 가기 싫다는 마음은 적어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약 100개씩 2달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서 요즘엔 하루 평균 30에서 20개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 팔굽혀펴기 100개 하는 것부터 다시 저는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루에 3페이지 평균 읽었는데 이 5월달까지 가면서 이때 독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때는 20페이지씩 읽었었고 다시 줄었다가 최근에는 일평균 10페이지 정도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 이후로 지금까지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도 진짜 이때 많이 했던 게 하루로 따지면 3시간씩 배그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친구들이 배그하는 시간이 저녁 8시, 9시인데 제가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9시나 10시에 저는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그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배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글쓰기 같은 경우도 매일 1일 1글을 썼었는데 지금은 거의 실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 중에 2번 정도 쓴다는 수치입니다. 집안일 같은 경우도 10번 중에 7번을 할 때가 있었고요. 거의 매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틀 중에 1개씩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더 많이 해야겠죠. 월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예전보다 내가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지금 더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서 기록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록을 왜 시작했고 변화를 왜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매일 뻔한 일상도 너무 싫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준비해서 회사를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좀 자유롭게 뭔가 하는 걸 좋아했는데 직장인의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주도성은 떨어지고 계속 수동적인 삶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슬럼프라는 게 오게 되고 매일매일이 무기력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우울증 비슷한 걸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좀 변화시키고자 이 기록을 시작을 했는데 왜 꼭 기록이었냐면 책을 보나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체인지 그라운드의 신영준 박사님이 그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면 본인의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생산성이 왜 안 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완벽한 하루를 보내봐라.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생산성을 줄 수 있는 일에만 몰입하는 하루를 보내보는 걸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는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 시간별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쓰기는 사실은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그 일을 얼만큼 했는지 그냥 그것만 딱 기록하기로 해서 숫자로 기록을 시작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현실을 한번 파악하고 변화를 이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좀 기분이 좋길 바라면서 이 변화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월별 변화된 결과물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자체가 회사를 가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분이 들어오면 절대로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더 자고 싶겠죠. 아침에 회사 가기도 싫고 솔직히 희망적이지 않고 좀 절망적인 삶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으면 5분이라도 더 잠을 자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기록을 시작한 이후로 평균 8시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평균 한 5시 반 정도, 약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력을 좀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면서 금연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고 예전에는 정말 술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셨고 혼자서 집에서 마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술을 먹으면 다음날 새벽 기상도 힘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해야 되는 운동, 독서,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거의 술을 먹지 않고 집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이 좋은 습관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체조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한 다음에 자기 전에는 꼭 하루를 기록하고 피드백해보고 다음날 해야 될 계획을 세우는 이런 습관들이 생겼다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결과물은 하루하루가 되게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기록을 시작하니까 어제의 나보다 더 좋아진 오늘의 나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자신감이라는 게 엄청난 실적을 내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고 내가 했던 계획을 매일매일 했다는 작은 성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시작하고 나서 이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해보니까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기록을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록의 장점은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제가 했던 행동, 6개월 전에 했던 행동,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 이것들이 점점 좋아졌는지 점점 안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성장을 하더라도 그게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이 일을 어려워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것처럼요. 근데 반대로 옛날엔 잘했었는데 지금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 그냥 일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기록을 하게 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8월 달에는 새벽 7시에 평균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처음 시작하는 17년도 10월에는 내가 평균 8시에 일어났었구나.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이 항목별로 점점 안 하게 되는 항목과 하게 되는 항목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그 항목의 한번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정말 중요한 거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안 하게 되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항목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뒤로 미루고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 경각심이 방금 그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체크하다 보면은 글쓰기나 유튜브 아까 보면은 10일씩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안 한다에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안 한다를 체크할 때마다 압박 비슷한 걸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중요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면은 매일매일 그 압박을 받다 보면 결국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는 그 경각심을 매일 심어줄 수 있어서 안 하는 거에 대한 X 표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록의 장점은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플 때도 어디를 고쳐야 될지 먼저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기록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있었고 의외로 이 부분은 잘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어떤 불만족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한번 엑셀 같은 곳에 기록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해보고 본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적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추천을 한 적도 있는데 와이프는 좀 기록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기를 쓰거나 이렇게 수첩에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기록에 대한 건 그냥 알아서 본인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1년 반 동안 제가 기록을 해보니까 기록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졌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긴 내용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